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윤수혜정 김민수입니다. 대산종사 법문에 세 가지 큰 공부길이 나오는데요. 나날이 마음의 고향을 찾아 돌아가라. 나날이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라. 나날이 마음의 꽃을 피게 하라입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큰 공부에 정진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늘 꽃과 함께 하면서 나날이 마음의 꽃을 피우고 계신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원불교 꽃예술협회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신데요. 윤세정 오늘은 원불교 꽃예술협회를 인연으로 도반이 되신 꽃보다 아름다운 세 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나눈 추억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꽃보다 아름다운 세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부족하네요. 네,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으로 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죠? 예, 네. 좋습니다. 너무 과하시면 네. 네,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따 또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또 여성 교도님들 사이로 우리 교무님이 청일정 교무님이 보이세요. 네, 홍대성 교무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보다 멋진 분이 나올 때는 살짝 긴장이 되거든요.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교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 교무님? 네. 멋지지 않으면 네. 제가 추천을 안 했죠. 추천을 하셔서 우리 교무님이 네, 나오신 네, 거예요? 네. 어떻게 추천을 하셨습니까? 이제 저하고는 이제 대학원대학교에서 네. 꽃꽂이 강의할 때 이제 인연도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익산 쪽에서 어떤 뭐 원예 수업을 하거나 진로 체험 뭐가 있을 때는 또 저를 적극 추천도 해주지만 또 제가 뭐를 하려고 할 때 문열이도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렇군요. 네. 정말 방송에 너무나 적합한 네, 우리 교무님이 아니신가. 일단 겉으로만 보면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교도님은 어떠세요, 우리 교무님? 네. 네,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지잖아요. 네. 네. 진심이 담겨 계시네요, 지금. 네. 아까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자, 우리 또 교무님 못지않게 우리 여성 교도님들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죠? 교무님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한 번 더 확신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홍대선 교무님께서 네. 원불교 꽃예술협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지 지금? 생소하신가 봐요, 남자분이. 네, 왜냐하면 그래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원래는 교당에 있다가 네. 한 5년 전에 이제 학교로 내려와서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이제 원불교 꽃꽂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협회와는 좀 다르게 네. 각자 연고지가 다 멀어가지고 같이 활동하기보다는 각각 네.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요. 가끔 이제 교단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네. 그럴 때 같이 모여서 어떤 작품 전시회라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꽃꽂이를 직접적으로는 많이 못하고 네. 이제 꽃에 관련된 이런 꽃꽂이 의미나 이런 것을 아이들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나 그런 것이 인생에 어떻게 중요하게 역할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국 각지에서 지금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모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러면은 세 분께서 그런 좀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오늘 출연도? 네, 그렇죠. 아. 전주, 익산, 익산. 전주, 익산, 익산에서 각각 열차 타고 각각 온 거죠. 우리 또 많은 단원분들이 계실 텐데 세 분이 이렇게 대표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분들은 사실은 네. 여기 하셔야 될 분이 네. 꼭 참여하실 분이 사실은 전 회장님, 우리 혜원교도님, 네. 그리고 저희 고문으로 계시는 저기 가락교당의 이성수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 나오셔서 네. 이렇게 우리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 예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겸손하시기도 하고 후진들한테 다 이제 넘겨주셨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를 이제 별로 안 하시려고 하셔서 저희들이 네. 어쩔 수 없이 꽃예술협회 대표 주자로 대표 미인들로 저희들이 나왔어요. 야, 제가 이 대답을 원했거든요. 네, 미모순으로 됐다. 또 이렇게 잘생긴 순으로 됐다. 네. 제 생각으로. 네, 오늘 정말 완벽한 출연자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토크쇼 운수혜정 먼저 여러분의 한번 소개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도반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우리 예타원님 자랑을 하겠습니다. 예타원님, 네. 예타원님이시고요. 일단 네. 그 예타원 이름 동글동글하잖아요. 네. 근데 저와의 만남은 굉장히 기다렸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타 지역에서 살다가 전라북도로 왔을 때 각 교당이나 이제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에 하고 이렇게 다 질문하시잖아요. 처음 사람들 만나면. 그렇죠. 저 어느 지역에서 꽃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들려오는 게 그래. 익산에 네. 그때는 이제 그 원진님이셨어요. 본명이 원진님이세요. 김원진. 네네네. 네. 근데 원진이라고 있어. 익산에. 원진이라고 있는데 참 꽃을 잘해.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아니라 제가 인연이 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렇죠. 누굴까. 근데 이제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한 3년쯤 흘렀을까? 그때쯤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덕진교당에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교무님이 우리 익산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원진님 가게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그때는 대학로에서 꽃집 아주 예쁘게 하고 계셨거든요. 가니까 꽃이 가득해요, 가게가. 가득한데 누구랑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혼자 그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그 꽃을 관련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이라는 게 A라는 상품 띄어다가 그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제가 가서 따듬어서 꽂아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을 직접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했어도 얘보다 작게 했었는데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주 만나요 인사만 하고 또 헤어졌어요. 그랬다 또 한참 있다가 만났어요. 그때는 둘이 서로 이제 자기 자리에서 공부했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공부하시고 저도 공부하고 해서 많은 이제 세월이 또 흘렀죠. 그러니까 익산에서 전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서로 정이 오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전화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한번 봐요. 그렇게.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이미 그때는 우뚝 자리를 잡아서 서 있었고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저 명함 내밀 만큼 됐고 그런 찰나였는데 우리가 이 꽃예술 만들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제체를 취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만나기 전에는 꽃예술회가 각자 개인들이 했는데 그때 만나서부터 하여튼 일단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 꽃예술회 그러면 우선 2번 지내신 회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예타원님이 거기 아주 우뚝 자리를 잡아주신 그런 귀한 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적당히 하라고 하셨어요? 잘 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태풍으로 너무 과하게 하셔서 아직 사실 안 했는데 그렇지도 못한데 너무나 과하게 하시면 또 기타원님이 저를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데 아유 저거
너무 방송용이다 하실까봐. 야, 아닌데. 이렇게 또 겸손까지 네, 보여주시네요. 겸손 아니. 네, 겸손이 아니. 그러면 조금 이제 소개를 받으셨잖아요. 네, 약간 또 이제 좀 과한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제는 소개를 받으셨으니 또 해주셔야 하거든요. 네, 그래야겠죠. 네. 또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기타원님 같은 경우는 네, 기타원님, 윤기원, 네, 윤기원 교도님, 네. 기타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꽃예술 협회를 하면서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시회도 몇 차례 진행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대각계기절 같은 경우는 기념관에서 저희가 미니 정원도 꾸미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샵을 운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저희는 거의 이제 밤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북 기념관에 다른 일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밤에 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호호 뭐 이렇게 웃는 그런 표정으로 네. 즐겁다, 재밌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려도 굉장히 편하게 부탁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네.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들으셨지만 또 목소리가 또 예쁘시잖아요. 또 글도 잘 쓰시고 네. 또 신앙송도 잘 하시고 뭐 그 문학 쪽에도 좀 조예가 많으셔서 네. 전라북도의 뭐 여류 시인들의 뭐 회장님도 계시고 뭐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인력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소개가 끝나셨습니까? 박수를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원님께서는 우리 예타원님과는 다르게 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네, 소개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보다 플러스 알파 붙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좋은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네요. 지금 너무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홍대선 교무님을 어떤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타원님께서 네네. 네. 그 학생 시절부터 네. 이렇게 무슨 일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게도 보면 네.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가지고 글로벌한 교무님이세요. 네. 이를테면 원불교 교무님으로 예비 교무님으로 계실 때도 원불교 내에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타 종교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가 그 뭐죠 청소년들 뭐 이런 활동에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대학원에 가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 어디 뭐 봉사 참석하셨다, 어디를 가셨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입으로 다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교무님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도 네. 지금 원중에서 계시면서도 학생들하고 얼마 전에도 해외를 다녀오셨거든요. 그렇게 그 청소년들한테 경험할 기회들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주년 전에 전시회를 할 때도 아주 작품을 멋지게 내주셨어요. 그때 작품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작품을, 가장 멋진 작품을 내주셨거든요. 그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시고 네. 아주 청소년 담당 교무님으로는 그 원예 담당이든 청소년이든 뭐 이렇게 네. 엄지척 꽂아드릴 수 있는 그런 야, 교무님이시고 나머지는 엄지척. 교무님이 직접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교무님이. 네. 좀 근황에 대해서. 네, 교무님의 근황에 대해서 지금 직접 알려달라는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요즘 근황은 이제 방학을 곧 있으면 맞이해가지고요. 학기말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아이들과 함께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 역사문화 탐방을 갈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글로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소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소개가 마음에 드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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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만 지금 조금 과분해 하시는데. 보충해야 할까요? 네? 보충해야 할까요? 보충까지요? 그러면 더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한번 보충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원불교 꽃예술협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 네, 그 인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 교도님들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이렇게 돌았나? 기타원님 그러면 기태원님부터. 네. 네, 저는 할머니께서 네. 원래 이렇게 다니셨어요. 친할머니. 네, 제 친할머니. 네. 그래서 친할머니와 함께 방을 사용했는데요. 네. 새벽이 되면 할머니 앉아서 뭐라고 막 노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독경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머리 빗고 앉아서 독경을 하셨던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집과 교당은 멀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저를 못 데려가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네. 교당과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원교 57년 남원교당에서 입교했습니다. 남원교당에서요? 네, 그래서 입교 인원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또 입교를 하셨군요. 네. 네. 그 혹시 입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입교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또 그런 순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중간 입교하고 나서는 놓지를 않았어요. 쭉이요? 네, 놓지를 않았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장소를 많이 옮기게 되니까 네. 가다가 잠깐씩 쉬는 때는 있었지만 웬만하면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든 간에 가면 네. 먼저 교당을 찾고 교당에 가서 인사하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네.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도시로 인식이 딱 될 만큼 네. 교당은 저와 함께 이렇게 살았은 계기가 된 거죠. 와, 정말 멋지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네. 전 누구나 다 그런 줄 알고 사는데요. 일단은 우리 교당에 입교를 하신 분들이면 교도님으로서 네. 저처럼 저는 이제 그 이동이 잦았어요. 남편의 직장, 뭐 저의 직장 해서 그러면 네. 가서 우선 낯선 고장에 가서 어디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먼저 교당에 가서 불전 헌배하고 교무님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쭉. 네, 쭉. 그 표현이 너무 좀 마음에 와닿고. 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힘이 닿는 대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었지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못하고. 너무나 멋지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엄지척.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예타원님. 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네. 입교가 결혼 전에 입교는 했지만 그 이제 원불교 집안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이리교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예전엔 교당에서 결혼식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예식장에서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리교당에서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입교를 하고 네. 그리고 다니게 된 동기가 됐죠. 그럼 결혼하신 아버님의 지가 인연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됐죠? 저요? 네. 원기 67년에 66년? 67년에 입교했을 67년에? 거예요. 예. 오래됐죠, 저도. 네, 67년에 입교를 네,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양산종사님이 저희 시아버님이시다 보니까 네. 그냥 전혀 그 교당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렇게 강요는 없으셨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네. 다니면서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제 입으로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많이 누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버님 워낙 그 멋진 분이셨고 원불교 내에서는 생사 네. 법문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네. 다음은 우리 청일점이신 홍대선 교무님. 네. 네. 어떻게 또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고 출가 서원하신 계기까지 한번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원불교를 다니지는 않았고요. 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네. 다녔는데 너무 어렸을 때 개구쟁이여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네. 제가 정말 지옥을 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교회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잘 상상이 네. 안 가죠. 개구쟁이셨다는 게. 네, 그 당시도 굉장히 개구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네. 이제 교회를 안 나갔는데 네. 그 동네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지금 이제 원불교 교단의 굉장히 큰 어른들의 자녀들이 네. 같은 동네에 이제
친구들로 많이 지냈어요. 근데 항상 평소에는 걔네들과 같이 놀다가 네. 저는 주말에 교회를 가는데 걔네들은 물어보면 원불교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네. 혼자서 나도 한번 원불교 가볼까 해가지고 원기 72년도에 북일교당이라는 곳에 네. 가가지고 이제 법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 때만 해도 교회를 가면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네.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원불교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갔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네. 교무님도 저를 반가워하지 않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또 욕을 하면서 네.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해 겨울쯤에 해가지고 네. 정토회관이라는 그 교당이 새로 이사를 해가지고 봉불식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네. 저보고 다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따라갔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지금 안양교당에 계실 거예요. 이상성 교무님이라고 그 교무님께서 어린이 담당 교무님이셨는데 저한테 그 당시 때만 해도 아주 큰 간식인 카스테라를 제 한 2손 정도 이 모양인 카스테라 2개를 저한테 주시니까 네. 내가 다닐 종교는 이 종교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당에 꾸준히 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이상선 교무님께서 네. 이렇게 챙겨주신 카스테라 2개에 굉장히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네.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년, 네. 27년 정도 전이니까 그게 굉장히 귀한 간식인데 네. 다른 애들은 1개, 저는 2개 주시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와 하면서 네. 내가 원불교를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때부터 마음이 변함이 없이 이제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어린이 학생 다니다가 성직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든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교무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건 아니었고요. 네. 또 영향을 준 분은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께서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카톨릭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카톨릭 고등학교는 꽃동네로 항상 그 봉사활동을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저의 이제 멘토 선생님이신 그 전만지 선생님께서 네. 학교에서 사고로 돌아가세요. 네. 근데 그 사고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저고, 네. 제가 너무나 그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꽃동네에 딱 갔는데, 그때 마지막 날 그 신부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네. 의사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의사라는 직을 버리고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꽃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네.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꿈을 꾸고 있다가 세상 사는 게 꼭 일반적인 삶보다 네. 저런 성직의 길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어서 네. 근데 제 종교가 원불교였기 때문에 그럼 나는 원불교 성직자가 돼서 나도 저런 신부님처럼 세상을 좀 저렇게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25년 전에 우리 이상선 교무님께서 카스테라 2쪽을 다른 친구들에게는 하나를 주고 우리 교무님께는 2개를 준.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실 때. 이 시점에서 그 사회자님의 코드를 생각해 보면 네. 코드를 네. 잘생겨서 그랬는지 네. 잘생긴 어린이가 와서 네. 교무님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차를 이 교당에 안착을 시켜야 네. 여학생들이 많이 오겠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무님께서. 네, 2개를 너무 잘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입교 계기와 출가하시게 되는 계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불교 꽃예술협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꽃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꽃 속에 살죠. 꽃 속에 살고 계시죠. 생활 속이 그냥 생활이 다 꽃이죠. 생활이 다 꽃이다. 네. 자, 그럼 이 꽃과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게 된 계기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꽃에 관심을 두게 되셨는지. 네, 이번에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부터 갈까요? 이렇게 중심꽃부터 한번 이렇게 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결혼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갔을 때 네. 굉장히 심심해 갖고 있는데 네. 그때 정토회관에서 꽃꽂이 수업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집에 무료하게 있으니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 그 정토님이 백세덕 선생님께서 그때 계속 그리고 원불교인들 몇 명을 데리고 그렇게 네.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또 건강이 안 좋으시고서 못 하시게 됐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길이 좋았어요. 그래서 꽃꽂이를 계속 이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있던 중이었고 네. 그러던 중에 그 신타운님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리교당에 계시다가 그 산수교당으로 전근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제 힘든 시기에 교무님한테 제가 많이 위로를 받던 시기여서 교무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게 엄마가 어디로 그냥 도망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했더니 교무님께서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교당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나한테 보온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당에 네. 이제 꽃꽂이를 조금씩 교무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교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꽃꽂이를 조금씩 이제 가서 불단 꽃꽂이를 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아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네. 제가 이제 꽃집을 차리게 됐어요. 그 전에는 꽃집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 꽃집을 하면서 이제 그 원대생들이 오면 네. 저한테 뭐를 조금씩 물어봐요. 막 꽃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배우다가 멈추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대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계속 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이제 끈을 놓지 않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은 강의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꽃을 그 취미로 했던 그 계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고 또 그리고 한동안은 힘들었던 그 부도난 계기가 사실은 그 계기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김원진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10년 전인가 뵈가지고 저희 엄청 힘들게 하고 갔던 그분을 만나서 한 번 정도는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이 그렇게 그 사람은 저를 만날 때 굉장히 미안해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계기로 오늘 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꽃이 지금도 제가 아파서 누워 있다가도 누가 꽃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꽃 강의를 의뢰가 오거나 이러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하게 되는 걸 보면 꽃에 미쳤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 그냥 제가 꽃에 그냥 묻혀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요즘에 이제 꽃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요즘 시대가 흐름에 따라가는 치유나 힐링 쪽으로도 또 연관지어서 강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바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내 인생에는 꽃이 굉장히 감사한 그런 존재.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도 참. 네, 우리 예타원님의 이런 이야기를 기타원님은 처음 들으셨나 봐요. 어느 부분은 처음 듣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거의 같이 가기도 하지만 그 꽃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원불교 교도다. 5번.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바로 그냥 와서 닿네요. 아주 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예타원님에게 처음 뵙고 막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오늘 정말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동을 또 이렇게 많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홍대선 교무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원래 출가하기 전에 서양화를 그렸었는데요. 아. 출가하고 난 뒤에 간사 근무할 때 이제 저녁에 이제 일과가 끝나면 방에서 이제 그림을 조금씩 그렸어요.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을 재보니까 처음엔 조금씩 그리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일기를 써가지고 스승님께 문답을 받았더니 네. 스승님께서 이제 공부인은 너무나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많으면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네가 마음에 힘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 접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 1월 1일 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썼던 그 서양화 화구를 네. 다 태워버렸어요. 다시는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선배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림을 전공한 지 옛날에 그림을 그렸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행사가 되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선배님들한테도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그 그림 그리는 것만 제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스승님과 약속이니까 네. 그것만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항상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제 출가식을 앞두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알고 지내던 여자 교무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네. 교무님, 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당으로 가는데 남자 교무가 가장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 교무님께서 네. 꽃꽂이라고 딱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그 망설임 없이 네. 나는 꽃꽂이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꽃꽂이 배워야겠네요 해서 이제 우리 예타원님하고 그때 이제 인연이 네. 내가 그럼 대학원에 보니까 그 과정 중에 꽃꽂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꽃꽂이를 딱 해보니까 예전에 그 그림 했던 것이 네. 자연스럽게 이제 꽃꽂이에서 조금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당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고 네. 또 교당에서 이제 교도님들이 주로 하는 게 그 누가 열반했을 때 많이 하잖아요. 사축이제나 이런 의미 있는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꽃꽂이를 할 때마다 그 교도님들께서 때로는 위로도 받으시고 때로는 그걸로 또 어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 스스로도 공부도 되고 또 그 꽃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또 마음도 수양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꽃꽂이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홍대선 교무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나온 거는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갈까봐 이제 나오셨고, 네. 그리고 또 카스테라에 또 이제 원불교에 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지금은 또 서양화를 하시다가 여성 교무님의 꽃꽂이 그 한마디에 사실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도 네, 이렇게 바로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화를 하셨기 때문에 네. 색감이 있으시잖아요. 네. 색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사급이라고 말씀드린 네네네. 게 그런 이유. 연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네. 꽃꽂이를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절화를 꽃을 갖다가 꼽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편한 일 같은데 네. 예술적이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물 공급부터 해서 무거운 화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저같이 등치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네. 가냘픈 여자 부교무님들 같은 경우 상당히 네. 무거워요. 화기나 무겁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꽃 자체도 네. 그 여자 교도님들이 꽂는 그 섬세함도 또 교무님한테 있으세요. 그러셔서 상당히 네. 괜찮은 매력 있는 교무님. 우리 매력적인 교무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기타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저는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도자의 역할.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도한다는 게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예비고사 봤어요. 학제가. 네. 예비고사 봐놓고 잠깐 대학 가기 전까지 졸업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죠. 그 네. 시간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자율학습처럼 해줬는데 거기에 우리 가정선생님이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그때 꽃꽂이를 이제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다 처음 만났고 우리 반 60명 다.
근데 꽃을 꽂아놓고 나니까 네. 아, 너 왜 이렇게 꽃을 잘 꽂았어? 이 이야기가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잘 꽂았으면 얼마나 잘 꽂았겠어요. 근데 엄청 잘 꽂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상에 맡기고. 네네, 그건 상상하겠습니다. 네. 그냥이 아니야. 어쩜 너는 이렇게 잘 꽂았니? 그 말에 내가 잘하나 봐. 혼자서. 그리고 온몸에 땀이 확 났어요. 행복했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생활 하다가 잊어버렸죠. 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꽃꽂이를 정식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꽃을 배우게 된 거죠. 취미로. 네. 취미로 배웠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아까 얘기 선생님처럼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쭉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언저리만 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네. 원불교 꽃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책자 있는데 네. 책자가 있나요? 네. 요때에 네. 그러니까 강릉교당에 제가 다녔었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릉교당에 다녔었는데 네. 그때 교무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100주년 네. 기념 꽃꽂이 전시회가 있다. 그래서 꽃꽂이 작품집. 예, 거기에 네. 한번 출품을 해볼래 해서 냈었던 게 지금 이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인데 이렇게 하게 된 그것은 네. 저에게 굉장한 영광이었죠. 이게 기타원님 네, 작품인가요? 네. 그때 당시에 지금 30살 넘은 아들이 네. 5살, 6살 그경 됐었네요. 그래서 총부에서 막 뛰어다니고 네. 저 작업하고 있으면 뛰어서 다니다 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꽃꽂이를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불단 장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참석하게 되는 영광도 갖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우리 가정 선생님의 네. 그 한마디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어느 자리에서든 이야기를 네.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런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귀한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끼웠듯이 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꽃과 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두 분께서는 꽃꽂이를 처음 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기타원님께서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시고,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소질이 좀 있으셨나요? 첫 작품 때? 네. 궁금합니다. 권사님께 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여쭤보셔야 네, 정확한 답을. 정확한 답을 해주십시오. 네, 어땠나요, 우리 아까 홍대선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셨다고. 네. 배울 때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다른 남자 교무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숨을 쉬고 꽃꽂이를 하네요. 한숨을 쉬세요? 네. 저희 처음에 예비 네. 교무님들이 대학원 교무님들이 꽃꽂이를 배우시려면 재료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나도 옆에 그 교우들만큼 나도 꼽아야겠는데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그러세요. 한숨 쉬고 그러시는데 교무님은 그런 법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불단 꽃꽂이를 하고는 네. 저는 법회를 못 봤어요. 왜요? 법회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불단에 꽃을 보면 네. 저기는 저렇게 좀 꽃 방향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꽃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예뻤을 텐데 남들이 저거 누가 해서 물어볼까 봐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교무님이 했으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법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넘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꽃꽂이 해놓은 날은 차 뒤에 가서 혼자 막 이렇게 서 있고 그랬었어요. 법회를 보면서. 막 이렇게 이 큰 키를 네. 숨기고 싶을 정도로 구겨서 넣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제가 뒤에 서 있으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 그래서 아니 그냥 좀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분명히 저 꽃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켰죠 제가.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교무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아무도 모른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원진 씨가 제일 꽃꽂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당에서 원진 씨가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의식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말고는 꼭 배운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자신 있게 좀 가서 이제 있기도 했는데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불단이 교도들이 보는 눈보다 높게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네. 제가 꽃꽂이 할 때는 그 앞에 가서만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꽃꽂이 뒤에 가서 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교도들 눈으로 보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앞에서 꽃 보니까 뒤에 가면 약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꽃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를 1년이 지나도록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이제 제가 잘못 꽂아진 잎이 네. 축 늘어졌는데 보니까 그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꽂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예비 교무님들을 교육을 하면서 뭐냐면 네. 그 내가 지금 꽂는 그 자체는 아마추어지만 네. 액션은 프로답게 하라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서 꼽고 항상 뒤에 가서 한 2발짝 뒤에 가서 네. 봐라 이렇게 제가 지금은 제 실수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아줘서 네.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꽃 그리고 눈 시선보다 좀 높게 있다라는 거를 의식하지 못한 1년은 네. 제가 지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유응현 교무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 교무님이 꽃꽂이 할 때 제가 이제 보조로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불단 꽃꽂이를 좀 배워야 되겠어서. 네.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모 교당에 창립법회가 있어가지고 꽃꽂이를 갔는데요. 네. 저희가 불단위에서 꽃꽂이를 하는데 뒤에 있는 교도님들이 네. 저 꽃은 어떻게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지 않아? 막 이러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무님께 그랬어요. 네. 아니 교무님 저희가 와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데 네. 저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셔야지 중간에 저렇게 하는 건 좀 예의 없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교무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꽃은 네. 원진 씨랑 내가 꼽지만 네. 이 꽃의 주인들은 이 교당 교도들이기 때문에 교도들한테 맞춰서 꽃꽂이를 해야 된다. 내 작품 그냥 개인 작품이면 네. 내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교도들이 전체가 보는 꽃꽂이면 교도들 마음에 들어야 꽃꽂이를 잘한 것이다. 네.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그날 얼음땡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꽃꽂이를 하고 나서 교도들 눈높이로 가서 뒤에 가서 보게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계기가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어떤 면으로는 이제 그 공부가 되기도 하고 네. 아까 지도 선생님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직접적으로 꽃을 지도해 주신 분은 아니지만 제가 꽃꽂이 하는 데 있어 기본 마음 바탕을 네. 유응현 교무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유응현 교무님께서. 네. 이제 그랬어요. 긴장이 다 풀리셨나 봐요. 안 그래요? 네. 지금 방송을 10분 활용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예태원님이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제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감이 어떡해요? 홍대선 교무님께서. 제자 맞습니다. 교무님이시기 네. 때문에 제자까지는 할 수 이제 없어요. 꽃 하는 데 있어서만. 예. 네. 그럼 우리 교무님께서 우리 또 예태원님의 꽃꽂이 실력을 감히 평가하시자면. 네. 평가가 안 되고요. 평가가 안 된다. 네. 야. 저는 이제 교당 가서 처음 저도 실전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예타원님한테 저 얘기를 항상 들었는데 이게 처음 가니까 저도 꽃꽂이를 네. 제 눈높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 1년은 안 걸리고 역시 네. 교무님이요? 역시. 아니, 네. 저는 왜냐면 그때 그 꽃꽂이가 법회 꽃꽂이가 아니라 네. 어떤 제사 꽃꽂이였는데 꽃꽂이를 하고 이제 그 제사를 주례를 하고 앉으니까 네. 앉아서 딱 위를 보니까 내가 불단의 이 거룩한 불단 위에 네. 그냥 제 스스로 비유를 하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자가 올라간 것처럼 꽃꽂이를 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치마 입고 불단 위에 올라간 네. 여자처럼 꽃꽂이 해놨구나라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절에서 저렇게 꽃 밑에로 해서 앉아가지고 위쪽으로 바라보고 꽂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저는 그때 첫 그 실전 꽃꽂이죠. 선생님 밑에서 맨날 꽂다가 네. 교당 첫 발령 나가서 딱 꽃 사가지고 첫 꽂는데 네.
위는 봤을 때는 괜찮게 꽂았네 생각했는데 앉아서 보니까 영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도 네. 스승님이 훌륭하시니까 한 번에 저는 그래도 그 잘못됨을 고쳐가지고 네, 우리 예타원님 1년 동안 네. 고민하신 걸 한 번만에 네, 한 번에 저는 그냥 바로 그날 알아가지고 다음 꽃꽂이부터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불교 꽃예술협회 이 단체가 어떻게 결성이 되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원불교 내에 문화예술 총연합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어요. 네. 이제 100주년의 준비 단계로 저희가 문화예술 단체가 좀 활동을 해줘야겠는데 이제 뭉쳐지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각 협회마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홍대순 교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각 흩어져서 각 자기 개인 일을 하다가 행사가 있으면 모아져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우리도 이제 저희가 우리 원불교의 문화 중에는 꽃예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창립을 계기로 창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100주년에 맞춰서 2회 전시회도 갖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IMF 이후에 사실은 꽃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다,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않고 사치품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사치품, 그러니까 생필품이 아닌 것부터 줄이게 되잖아요. 살림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꽃 하시는 분들이 각 교당에 보면 교도님들부터 해서 교무님들에서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협회 차원으로 모이자 이렇게 하면 연세 드신 분, 교도님들 같은 경우 나는 정식으로 꽃을 배우지 않아서 협회 가기는 좀 그래. 내지는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젊은 교도들이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협회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수는 저희가 이제 한 50명 정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 활동을 하시는 계기가 많이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드릴 것이 여러분들께서 원불교 꽃 예술협회를 함께 하시면서 아까 그 전시회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추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원불교 꽃예술협회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가장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씩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회 준비 모임을 할 때 협회 준비 모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원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우리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었던 것이고 기다리고 싶었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게 되는구나, 잘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참여하고 와서 회의도 참석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 누군가가 합시다 해야 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성되었었을 때보다 뭐든 지금부터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뒷모습이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잠시 도와주기만 했었지만 그 이전에 회장님들과 그 활동하셨던 어른들 다 챙겨가면서 또 우리가 하니까 다 모여주세요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쳐다보면서 참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꽃예술인 협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를 누구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준비해서 해주셔서 우리는 그냥 발만 담그고 자연스럽게 오세요 그럼 바빠서 못 가요 뭐 이래가면서 막 꿰파가면서 그랬지만 이런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획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꽃도 다 사놨어요. 그러면 네 하고 가서 꽂으면 됐는데도 열심히 다 못했어요. 그런 것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저뿐 아니라 과거에 한 번쯤 우리 그 꽃예술을 꿈꿨던 원불교 꽃을 꿈꿨던 모든 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더 모입시다 했었을 때 예 하고 달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뒷모습, 그러니까 준비하기 이전에 오픈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 참 장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 네. 지금 그 일을 제가 다 한 거지만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전 회장님, 우리 김혜연 방백교당의 김혜연 교도님하고 또 도남교당의 김연심 교도님도 있었고 네. 또 정토님, 김성은님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한 일이지 저 혼자 한 게 결코 아니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네. 또 이제 우리 가락교당 이성수님 같은 경우 저희가 창립했을 때 네. 소나무도 또 우리 기념식수 하자고 그래서 기념식수까지 헌수를 해주셨던 분도 계시고 이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창립할 때는 누구 하나 이렇게 하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다 합심해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다 맞들어 주었기 때문에 네. 그 일이 되어졌어요. 그 대각전에서 그 일을 할 때도 뭐 그 다과 준비는 다과 준비대로 뭐 어떤 교무님은 또 뭐 글을 써서 이의원 교무님 글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때 저희가 창립법회 할 때 너무나 그 총부 내에 많은 어르신들도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힘을 받고 저희가 출범을 사실은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숨은 인재들이 많은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전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넘겨주시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라고 넘겨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많이 발전시키거나 끌어오지를 못하고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뭐 이러느라고 많이 변화를 주거나 뭐 그러진 못해서 네. 기타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가시방석이니까 좀 삼가해 주셨으면. 네. 자, 그럼 이게 사실 방송이잖아요.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뭐 확실해야 될 건 확실히 해야죠. 그래요. 네. 우리 기타원님 지금 다 들으셨죠? 네. 네. 그대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네. 제가 네, 일단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 네. 예타원님은 네. 늘 보면 제가 작약이나 모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보세요. 우선 환하잖아요. 네. 나타나면 자리가 환해져요. 부끄럽네.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네. 환해진 데다가 거기다가 되고요. 네. 무슨 일을 진행을 할 때 딱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꽃을 하는 사람들은 중심꽃이라 그러면 아는데 네. 중심꽃의 역할을 대단히 잘해주시는 그래서 이뻐하기도 하고 제가 질투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러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쉽고 편안하게 늘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안개꽃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개꽃이? 네, 깜짝 놀라셨죠? 아니 안개꽃이 꽃다발에 빠지면은 멋이 안 나거든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꽃 그러면 일단 안개꽃이 안 들어가면 뭐 이랬나 이래. 꽃다발이 왜 이래? 꽃들 왜 조금만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네. 중요한 안개꽃의 역할. 너무나 중요한 안개꽃. 네. 그렇다면 우리 교도님은 어떤 꽃입니까? 체구는 작으신데 아주 강하세요. 강하시고 뭐든지 그날 새롭게 사세요. 보면. 그러니까 어제 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다시 보면 에너지가 또 충만해 있어요. 항상 웃으세요. 항상 감사하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소하실지도 모르는 아스트로메리아라는 꽃은 꽃말 자체도 새날이에요. 새날. 정말. 근데 늘 그날 밝으세요. 어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었어도 어제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만나면 네. 어제 언제 밤새웠어? 뭐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 운수의 정에서 네,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어떤 추억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우리 기타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잠시 멈춰 있었던 네. 도전 정신을 다시 주신 건 아닐까. 조금 제가 그동안 게을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하면서요. 더 뛰어봐야 되겠다. 네. 다시 에너지를 찾아서. 그래서 이 운수의 정에 출연 한번 하고 나시면은 훨씬 더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야. 그래서 네. 출연 제의 받으시면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얼른 뛰어오십시오. 얼른 뛰어오셔야 돼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막상 해보고 나니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신이 나 있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다른 분야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불러주시면 금방 오지 않을까. 야. 차기 출연
요청까지. 예약을 하고 가는 거야? 예약을. 야, 대단하십니다. 방송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많은 이들과 네. 좋은 인연이 되고 싶으신 우리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이 운수회장에 오셔가지고요. 교당 홍보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소개하시면 더욱더 교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 자, 지금까지 홍대선 교무님의 방송이 가장 쉬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출연 주저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원음방송 TV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수예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두 반들의 따뜻한 추억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